RMB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에 대한 수사가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참고인 소환을 개시했습니다. 상당히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저도 검찰 수사 받아보고 경찰 수사 받아보고 다 했잖아요. 태극기 집회 당시에 압수수색을 당한 경험도 있고 경찰 조사도 받아봤고 검찰 조사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빠릅니다. 제 경우보다 훨씬 빠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선데 이어 어제부터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어제부터. 이게 나온 거는 오늘 나왔지만 어제부터 시작한 겁니다. 대신에 흘러나온 거는 오늘 흘러나왔어요. 어제 29일부터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한간의 예측과는 달리 압수수색, 그 다음에는 참고인 조사, 그 다음에 피해자 소환, 이런 수순을 정해진 대로 밟아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와 수사는 관련성이 없다. 그건 무관하다. 임명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수사 계속한다. 임명을 해도 법무부 장관 상대로 호출도 하고 수사, 주변 수사 다 하고 할 거 다 한다. 이렇게 미리 밝히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밝히면서 앞으로도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29일 오후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온 사립법인 웅동학원 이사들이 있죠. 그 이사들에게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가족 펀드 자금이 투자된 가로등 전멸기 업체, 가로등 전멸기 그게 관급공사였죠. 관급공사만 따먹고 다녔잖아요. 그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 대표에게도 검찰 방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조사를 끝마친 후 주요 사건 피해자들을 소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뭐냐면 원래 수사 순서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참고인 조사하고 그 다음 피의자 소환하거든요. 다 해놓고 못 빠져나가도록 그물망 다 짜놓고 딱 시나리오 다 짜놓고 피해자가 소환될 때는 피해자를 소환해서 바로 영장을 치거나 영장 안 친다 하더라도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피해자 소환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소환될 때는 수사가 다 끝난 거예요. 사실상 물어보는 것 몇 개 확인하는 거 이거예요. 다만 검찰은 압수 물량이 너무 방대하고 압수 물량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31군데를 뒤져갔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보통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뒤져내지 않습니다. 압수 물량이 방대하고 참고인 숫자가 많아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요게 지금 시작해도 이게 아무리 빨리 해도 이거 몇 주 걸리거든요. 그래 걸립니다. 이게 시간은 걸릴 수 있다.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검찰은 앞서 운용사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콜링크라고 하죠. 콜링크와 단국대, 고려대, 부산대, 웅동학원 등 20여 곳, 정확하게는 31곳입니다. 3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어제는 부산시장 사무실도 전격적으로 습격했죠.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렇게 그날 끝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압수수색 추가로도 더 하고 있고 참고인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압수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 연락한 것이다. 참고인들의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이거 뭡니까? 도망갈까봐. 참고인들의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압수물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렇게 검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주도의 조국 후보자 수사팀을 확대 개편한 것은 알고 계시죠? 아까 방송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파헤칠 것을 검찰 관계자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죠. 지금까지는 검사가 5명이었는데 5명이었는데 10명이 넘는 드림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뉴스 뒷부분에 정말로 경악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과 청와대랑 꽝 부딪히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는 조국 후보자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 발족을 가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의 반발, 청와대 측의 반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까 보도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검찰은 반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압수수색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하라는 말인가.
그런 법은 없죠. 수사정보를 여당이라고 해서, 아무리 여당이라고 해서 수사정보를 미리 흘려주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기로 지금 현재 일 추진 속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걸 딱 세 음절로 자르면 이렇습니다. 빠르다. 정말로 빠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례적으로 빠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뒤에 나온다고 했던 게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속도를 또 내고 있습니다. 확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해서 속도를 올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청문회가 무산될 때는 그냥 임명해버리겠다. 임명 강행 수순으로 돌입한 것 같다. 추석 전에 매듭을 지어버리겠다. 이 사건을 추석 밥상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추석 전에 매듭을 지어버리겠다. 이건 뉴스에서 보도입니다. 다음 달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 위기에 놓이자 청와대는 이제 할 만큼 했다는 분위기입니다. 9월 2일, 9월 3일 이틀간의 청문회 개최를 마지노선으로 두고 여야 간 접점이 모이지 않는다면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 절차를 밟아버리겠다. 그냥 임명해버리겠다 이거죠. 뭐 닦아놓고 뭐 임명해버리겠다 이겁니다. 사실상 청와대 내부에서는 추석되기 전에 인사 문제를 매듭을 지어버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해소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공감이 형성됐다. 이건 뭡니까? 의혹 해소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쇼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획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민주당의 카드, 국민청문회. 국민청문회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 30일 기자들과 만나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경과되는데 청문회가 안 열리면 임명 전 국민청문회를 여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국민청문회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청문회는 법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건 법에 없어요. 민주당하고 조국하고 기자들 몇 명, 이 기자도 대부분 KBS, MBC, SBS는 여기 끼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기에 지방방송국들 숫자를 확 다 넣어가지고 전체적인 질문 비율을 어용 언론들이 다 하도록 시나리오를 짜놓은 것을 제가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누가 하느냐? 아예 조국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자들은 빼버리거나 기회를 적게 줘버리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할 수 있는 질문자를 만들어서 국민청문회를 하겠다 하는 시나리오가 입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쇼를 한판 하고 넘어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그에 따른 해명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한테 의무를 뒤집어 씌우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국민들한테 강제로 들으라는 겁니까? 무조건 들어라. 해명을 들어라. 의무가 있다. 권리가 있죠. 이거 청와대 관계자 이 사람 정말로 잘못된 발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청문회조차 안 하기에는 부담이다. 국민청문회는 해야 되겠다. 조국한테 면죄부를 주고 변명을 할 수 있는 장을 쫙 깔아준 다음에 청와대에서 그냥 임명해버리겠다. 자, 여기서 부딪히는 부분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속도를 확 내니까 청와대도 속도를 확 내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제대로 의혹 해소 없이 장관에 오른다면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든 의혹을 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의혹을 푼다는 게 뭡니까? 정확한 의혹을 풀자면은 질문 하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 꼬리를 물고 그 다음에 정인 이런 게 있어야 의혹을 푸는 거죠. 정인도 하나 없이 그냥 조국 한 사람만 데려다 놓고 조국의 합리화, 변명 이런 말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게
국민 청문회 아니겠느냐. 야, 무섭네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이 속도를 올리니까 청와대가 속도를 올려요. 그러니까 검찰이 더 파고들기 전에 어떻게든 법무부 장관을 만들어서 관직을 줘버리면 윤석열보다 위에 조국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딱 셋업이 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국이 위에 있고 윤석열이 밑에 있다면 그 지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굉장히 깝깝해지죠.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자기 생명을 건 전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양쪽이 다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 그림이 잡히죠. 만약에 지금 인명이 늘어져서 추석 밥상까지 올라간다면 청와대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은 급전직하를 할 것이고 확 떨어질 것이고, 그 전에 임명을 한다면은 그 전에 임명을 해서 위계 질서를 맞춰버린다면은 윤석열의 성질상 그걸 또 용납하기 힘들겠죠. 정말 재미있는 전국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